이 한겨울에 우리 다시 만나니 슬프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여 눈물과 미소로 너를 바라본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 살아있는 내가 눈부셔. 우린 꼭 이겨낼 거야. 저들에겐 총이, 우리에겐 빛이.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우리 서로가 나라를 지키고 될 때까지 우리 함께 할 거야. 역사의 악인은 얼굴을 바꾸며 교과서 밖으로 걸어 나오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빛으로 승리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으니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 설령들이 우리를 가호하고 있어. 저들에겐 탐욕이, 우리에겐 영혼이. 저들에겐 총칼이, 우리에겐 사랑이. 저들에겐 파멸이, 우리에겐 희망이. 우리 인생의 별의 시간에 다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빛으로 모이자. 될 때까지 모이자. 안녕하세요. 추억의 음악사진관을 진행하는 정태식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시는 박노해의 저들에겐 총이, 우리에겐 빛이 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난 연말과 연초를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보냈습니다. 얼어붙은 땅, 즉 심리적 동토에서 보냈습니다. 또한 폭설과 강추위를 견디기 위해 은색 방열 담요를 둘러쓴 키세스 시위대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최근의 영화 하얼빈에서 주인공 안중근이 차디찬 얼음으로 뒤덮인 강을 걷다가 추위에 지쳐 쓰러져 몸을 웅크리고 괴로워하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지방에서 트랙터를 타고 상경한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20, 30대의 많은 여성을 포함한 시민들은 촛불 대신 야광봉을 흔들며 밤새도록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을 앞세웠던 내란을 우리가 함께 흔드는 빛으로 이겨냈습니다. 물론 아직 내란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목소리 높여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빛나는 시간에 함께 빛으로 모여 다치지 말고 지치지도 말고 될 때까지 함께 나라를 지키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 개국한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104.5MHz입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대구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이소영 교수입니다. 연세대에서 비교 정치학으로 학사와 석사를 하였고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오스틴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정치학과 관련된 여러 학회에서 활동하시고 있고 현재 대한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 MBC 시사톡톡에도 참여했습니다. 2022년에는 대통령 노무현 한국 정치에 무엇을 남겼나를 공동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이소영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이소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저희 작은 방송국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을 제대로 소개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다 맞고요. 이제 연세대학에서 비교정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정치 외교학을 네, 정치 전공을 외교. 했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이 교수님을 모시고 원래는
학창 시절의 즐거운 추억의 노래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을 회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격동의 정치적 사건에 관해서도 정치학자로서의 의견을 좀 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에 이르기까지 혼란한 정국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리고 특히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알려진 대구 시민들의 정치 의식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다루기로 하고 우선 몇 가지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예, 부산. 예. 대구에 오신 지는 대구대에 오셨으니까 예.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구대에 2010년에 왔으니까 이제 15년이 됐네요. 예. 네. 그러면 부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시고 서울로 유학을 가셨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가셨다 오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산 사람인지 또 서울에도 오래 살다가 서울 사람의 정체성이 뭐 굳은 건 아니지만 서울에도 굉장히 오래 살고 또 대구에도 15년 살다 보니까 예, 저의 정체성이 뭘까 네, 궁금합니다. 뭐 세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네. 예. 그럼 여기서 먼저 음악을 하나 듣고 부산 시절의 어린 시절에 관해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음악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네,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노래입니다. 빌리 지인 들어보겠습니다. She was more like a beauty queen from a movie scene. I said, don't mind, but what do you mean? I am the one who would dance on the floor and around. She said, I am the one who would dance on the floor and around. She told me her name was Billie Jean as she caused a scene. Then heavy hair turned with the eyes to dream of being the one who would dance on the floor and around. People always told me
우리가 방금 함께 들은 마이클 잭슨의 빌리지는 1983년에 나온 곡인데 여기서 빌리가 여자더군요. 저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네. 예, 이 노래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마이클 잭슨은 제 학창 시절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런 뮤지션이에요. 마이클 잭슨을 친구들도 너무 좋아했고 저도 마찬가지고 빌리진도 그렇지만 뭐 비릿 같은 그런 노래라든지 스릴러라든지 이런 노래들 그냥 친구들 모여서 막 같이 춤추고 놀 때도 네 하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을 떠나서 제 학창 시절을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해서 네, 첫 곡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예. 그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생활하셨는데 그때 생활은 좀 어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본다면 그냥 모범생이었죠. 모범생이었는데 거기에서 너무 이제 공부만 하고 있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에 이런 이제 음악이나 또 스포츠 쪽을 좋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 학창 시절의 답답함을 다 풀어내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웠던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모범생은 모범생만은 아니셨네요. 네. 제가 이제 아는 교수님의 그 고교 시절이 굉장히 이제 화려했다고 들었는데 공부도 잘했지만 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춤도 추시고 그러니까 노시는데도 일가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선생님을 그 볼 때마다 그 1980년대 후반에 그 한국인의 삶을 그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네. 공부 잘하는 언니 성보라와 공부보다는 놀기를 더 좋아하는 동생 성덕선의 모습을 합친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그 판단이 맞습니까?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이 맞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되게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모범적으로 산 사람은 저처럼 살지 않고 더 모범적으로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모범생은 네, 진짜 모범생들은. 네, 근데 뭐 학교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또 살짝 거짓말하고 어디 놀러 가야 될 때는 살짝씩 조금씩 빠지고 네, 그 정도 일탈이라고도 할 수 없는 요런 살짝 일탈을 하면서 그냥 재미있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막 점철된 그런 고등학교 시절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드라마 배경이 1988년인데 이때 이 교수님은 그때 고등학생이셨나요? 대학생이셨나요? 대학생이었죠. 1988년이면. 그래서 올림픽 또 네, 가서 대학생으로서 가서 구경하고 그랬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배경은 이 교수님 고등학교 시절 이후였지만 거의 이제 같은 한 1, 2년 차이 나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처럼 그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교수님도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가수나 연예인보다는 스포츠 스타들을 좋아하는 그런 여학생이었는데요. 근데 가수나 연예인으로서 지금 바라보듯이 그렇게 좋아했다기보다는 제가 고등학교 때 김현식이라는 가수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또 히트 음반을 내셨어요. 그게 이제 사랑했어요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노래를 좋아했던 기억이 있고요. 아무래도 가수보다는 워낙에 이제 특히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여학생이어가지고 네, 지금은 야구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 당시에는 크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팬으로서 예. 그럼 이제 열성적인 야구 팬이셨네요. 네. 물론 부산이니까 롯데를 응원하셨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야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중학교 때 이제 이 전두환 정권 하에서 이제 프로 스포츠 예. 정책에 의해서 프로 야구단이 이제 롯데 부산의 롯데 자이언츠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교 야구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 야구, 고교 야구 뭐 막론하고 또 막 좋아했었는데 특히 이제 뭐 롯데 야구단에 지금은 아주 옛날 분이신데 작년에 보니까 롯데 2군의 감독을 하시더라고요. 김용이라는 선수를. 용희. 네네. 예. 4번 타자고 뭐 별명이 미스터 올스타예요. 올스타 전마다 홈런을 치고 해서 예, 굉장히 좋아했죠. 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고교 야구가 정말 최전성기였다고 할 정도의 그 특히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았던 두 팀이 있었어요. 하나가 경북고, 예, 하나가 설린상고예요. 네, 설린상고. 네, 그래서 설린상고하고 경북고가 막 결승전마다 맞붙으면서 너무너무 인기가 있었죠. 네. 부산 상고. 그렇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 설린상고와 경북고가 그냥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아주 인기가 많았던. 네. 요건 좀 사회학적인 건데 선생님 사회과학 하시니까 요즘에도 이제 청소년들이 특정 가수나 연예인 또는 이제 스포츠 선수들을 좋아하는 어떨 때는 지나치게 좋아하는 뭐 한다는 이제 평가도 받고 일종의 이제 팬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팬덤 문화를 이제 비난하고 또 부적절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트로트 가수를 그 아주머니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특정 선수를 좋아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이 교수께서는 이러한 그 팬덤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학창 시절에 이 팬으로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거든요. 경기도 많이 보러 다니고 편지도 쓰고 또 심지어는 그 운동선수가 산다는 아파트까지 찾아가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유, 그건 네. 뭐 예, 보통이 아니었네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예. 연습 경기도 멀리서 한다고 그래도 연습 경기도 찾아가고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팬클럽으로 팬덤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팬클럽 활동을 하는 그런 어린 학생들 저는 뭐 좋아 보이고요. 예. 우리가 경쟁 체제에서 이게 삶 자체가 학창 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엄청난 경쟁과 압박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사회에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좋아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현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거 그리고 그걸 함께 좋아하기 위해서 어떻게 집단적으로 심지어 행동하는가 이런 거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그런 사회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게 이제 우리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 심하게 상업적 목적에 의해서 활용당하는 그런 측면이 너무 많죠. 저희 딸도 한 이제 어느 그 그룹을 좋아해가지고 같이 뭐 굿즈라고 하는 그런 걸 사러 가봤는데 저 너무 놀랐어요. 진짜 너무 비싸고 그 어린 학생들이 그걸 또 다 가져야 되고 예. 그런 이제 문제들 그다음에 콘서트 같은 것도 너무 비싸게 받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완화가 된다면은 저는 뭔가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 열정을 불사르는 공부의 열정을 불사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언제나 공부는 안 되니까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되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나의 열정을 어느 곳에 불사를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좋아할 수 있는 저는 긍정적인 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정체성을 갖는데 정체성이라는 말이 이제 집단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자기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갖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제 그게 이제 상업적이거나 또는 이제 우리네 집단의 정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다른 집단에 대한 그 증오, 혐오, 배타성 그것만 아니면은 편담 현상도 참 긍정적으로 네.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노래를 듣겠습니다. 어떤 곡을 선택하셨는지요? 예, 두 번째 노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라는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모두 변해가는 모습에 나도 따라 변하겠지.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너도 변했으니까 너의 변해가는 모습에 나도 따라 변한 거야. 이리로 가는 걸까 저리로 가는 걸까 어디로 향해 가는 건지 난 알 수 없지만 세월 흘러가면 변해가는 건 어리기 때문이야. 그래 그렇게 변해가는 건 자기만 아는 이유.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너도 나도 변했으니까 모두 변해가는 모습에 너도 나도 변한 거야. 이리로 가는 걸까 저리로 가는 걸까 어디로 향해 가는 건지 난 알 수 없지만 세월 흘러가면 변해가는 건 어리기 때문이야. 그래 그렇게 변해가는 건 자기만 아는 이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를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김종진,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인 김종진 작사 작곡이로 1988년에 나온 곡인데 이 노래를 좋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대학 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했던 김현식 그 가수의 밴드 세션이었어요. 이 분들이 그러고는 이제 1988년에 첫 앨범을 자기들만의 앨범을 낸 거죠. 그 밴드 세션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김현식 씨가 노래를 하면은 그 노래를 같이 뭐 그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하는 그 분들을 세션이라고 그래요? 하는데 그렇게 했던 실제 이제 같이 음악을 김현식이랑 같이 음악을 하던 사람이죠. 첫 콘서트를 하는 날 여의도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정말 그 콘서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가 너무 뿌듯했고요. 가가지고 들으면서 진짜 너무 좋았고 그 뒤로도 계속 뭐 앨범 나오는 것마다 아주 이제 흡족한 그런 앨범이었는데 특히 이 음악적 그 전체 구성도 약간 퓨전 재즈라고 하는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주는 그 뭔가 제 마음을 자꾸만 질질 끌고 가는 듯한 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고 제가 청취자분들께 이 사람들은 오늘 그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를 이제 들려드렸는데요. 이거 말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걷는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도 다음에 한번 들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 여의도 콘서트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첫 번째 콘서트.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제 이 교수님 모시고 음악하고 또 음악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또 교수님 전공이 정치학인 만큼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 개헌부터 시작하여 지난 1월 19일 새벽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침입 난동 사건 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40년 정도 후퇴시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1987년에 이제 대학생이셨으니까 그 6월 항쟁을 기점으로 아마 그 40년 정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겠지요. 그 6월 항쟁 때 교수님은 대학생이셨는데 그 시위에도 참여하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6월 항쟁 때는 아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연세대에서 굉장히 활발한 시위가 있었고 뭐 전국적으로 다 활발했지만 특히 이제 이한열 열사가 또 죽음을 맞이하면서 연세대에서 이제 아주 집중적인 시위가 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연세대 학생으로서 시위에 적극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또 다른 뭐 생생한 경험 거리 있으시면 뭐 무엇보다도 그 이한열 열사가 저희 같은 학과는 아니지만 동기예요. 예. 그리고 제가 했던 그 동아리 지금 동아리라고 하는데 그때는 서클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동아리 방의 근처에 또 동아리 방이 있어서 뭐 별로 얘기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지만 왔다 갔다 이렇게 얼굴을 보던 친구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서 이한열 열사의 유해를 모시고 이렇게 시청 앞을 쭉 지나서 망월동까지 가는 버스에 물론 이제
국가에서 막아서 내리지는 못했는데요. 예, 그렇게 갔다 온 일들 뭐 그런 일들도 있고. 자,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잠시 멈추고 세 번째 음악을 같이 듣겠습니다. 어떤 곡을 고르셨지요? 예, 핑크 플로이드라는 그룹의 곡인데요. Another Brick in the Wall 파트 2라는 그런 이제 노래입니다. 예. 이제 이 음악과 이 음악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노래를 부른 핑크 플로이드에 관해서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핑크 플로이드는 이제 뭐 거의 저희들 제 생각에는 아주 전설적인 락 밴드다, 밴드 그룹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흔히 이제 영국 그룹 그러면은 비틀즈, 예, 그리고 퀸 같은 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계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영국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음악적 색채가 굉장히 실험적이고 좀 프로그레시브한 1960년대에 결성이 됐는데도 아주 그 실험적인 음악을 많이 했던 이제 그런 그 이제 그룹이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들어보고자 하는 곡도 사실은 1979년에 나온 곡이거든요. 1979년이면 저는 아직 초등학생이었는데 어째서 이런 노래를 좋아하게 됐냐. 그 계기는요. 저희 세대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이제 뭐 저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학교 살짝 졸업하고 나서나 왜 그러냐면은 이제 동독이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통합이 됐잖아요. 네, 통일이 됐잖아요. 그 통일이 되는 시점에 그 The Wall이라는 이제 그 앨범에 있는 곡인데 이 곡이 그 핑크 플로이드의 그 보컬리스트였다가 나중에는 헤어져서 나왔는데요. 그 로저 워터스라는 사람이 내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 베를린에서 엄청난 콘서트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벽이 진짜 무너지고 나서 베를린에서 더 월이라는 콘서트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너무 유명한 밴드들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 벽을 만들어서 벽을 막 부시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앨범이 다시 뜬 거죠. 이 앨범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그 훨씬 전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앨범이고 저희 세대 때 다시 또 부활한 앨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월이 뭐냐면 벽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으로 나를 가두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Another Brick in the Wall이라는 것도 월 안에 또 브릭이 있다. 또 벽돌로 나를 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육 시스템, 지금과 같은 교육 시스템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그 가사를 보면은 우린 이런 식의 교육은 필요 없어요. 우리 생각을 조종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선생님, 아이들을 제발 내버려 두세요. 예, 결국 그건 벽 속에 또 다른 벽돌에 지나지 않아요. 뭐 그런 현실에 대한 비판, 뭐 반항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요. 여러 가지 실험적인 음악들, 뭐 특히 저는 Shine on You Crazy Diamond라는 굉장히 이제 좀 길어서 오늘 뭐 들려드리는 그 음악도 너무너무 좋아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음악입니다. 저는 이제 이 노래를 이제 가사를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그 서태지와 아이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생각나시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교실 이데아. 네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됐어 그만하면 됐어. 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라는 아주 파격적인 그 음악이 이제 떠오르는군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핑크 플로이드의 Another Brick in the Wall을 같이 듣겠습니다. Control.
classroom. Teacher, leave them kids alone. Hey, teacher, leave them kids alone. All in all, it's just another brick in the wall. All in all, you're just another brick in the wall. If you don't eat your meat, you can't have any pudding. How can you have any pudding if you don't eat your meat? You don't eat your meat? Yes. You behind the great shed. Can you have any pudding? Stand still, laddie. 핑크 플로이드의 Another Brick in the Wall을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전두환 정권, 군사 정권 시절이었죠. 네. 지금의 상황과는 아주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최근에 일어난 계엄 선포, 그다음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그리고 이후 대통령 구속 때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이른바 이제 내란성 불면증, 이런 이제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이 상황을 정치학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예. 우리 사회를 정치학에서도 지금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나라다라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우리나라가. 예. 그런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사회라고 믿어왔는데 그냥 한순간에 무방비하게 날아가 버렸죠. 무방비한 상태에서 정말 한순간에 독재 국가로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준 아주 충격적인 사례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가 정말 아직까지는 참으로 약하구나. 예, 그 우리가 전부 다 깨닫게 되는 계기고 그런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부터 4.19 그다음에 또 박정희 시대 전
전두환 시대의 그 민주화 투쟁들 그리고 6월 항쟁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탄핵 정국들 이런 걸 거쳐오면서 다져진 단단한 시민 민주주의의 또 한 면을 볼 수 있었던 예,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그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 아주 상반된 사회 현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젊은 세대들, 특히 이제 네. MZ 세대, 네. 예, 그러니까 독특한 사고 방식, 또 주체적인 삶의 태도가 시위 현장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과 달리 과격한 시위, 심지어는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20, 30대가 있는 지극히 과격한 시위 행태가 상반되게 나타났는데, 먼저 이제 그 두 번째 현상, 1월 19일 날 법원 침탈에 관해 이야기해 보지요. 그것도 많이 놀라셨지요. 아유, 너무 놀랍고 저는 계엄 내린 것만큼 또는 계엄보다 더 충격적이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그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 사회에서 특히나 이 GDP가 뭐 10위권 어쩌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예,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좀 놀라지 않았어요. 왜? 미국에서도 일어났는데. 네, 맞아요. 미국에서도 2021년 그 제뉴얼의 6 해가지고 1월 6일 날, 그렇죠. 그날 저 트럼프 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를 지지하는 추종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난입해서 네. 그때는 경찰도 몇 명 죽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이게 우리가 거의 비슷한 현상을 벌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정치학자로서 특별히 또 평가하시고 싶은 예, 우리 있나요? 사회에서 뭐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미국도 그렇고 또 유럽은 극우들이 극우 정당들 그다음에 극우 파시즘이 굉장히 크게 대두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전 세계적인 극우의 대두에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도 그 극우들의 기반이 넓혀지고 있다라고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다 인지를 하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스스로 우리들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크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을 많이 못했었죠. 근데 그렇게 넓어지고 있던 그 극우들의 세력이 이번에 이게 확실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에서 아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빨리 드러나는구나라고 하는 거. 이제는 이게 이 향후 정치 지형에 변화를 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하자면 법원에 지금 그 법원을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속시키고 굉장히 강한 법으로 다스리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만 잡아가고 이 형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또 넓게 퍼지고 있는 이 극우 파시즘의 영향이 앞으로 정치를 변화시키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게 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법의 밖에서 법의 테두리 밖에서 법치의 밖에 있는 밖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가 우리 사회가 지금 본격적으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새로 취임한 트럼프가 취임식 당일날 그 2021년 1월 6일에 그 국회 난입해서 이제 그 난동을 부린 그 사람들을
그 최고로 형으로 이제 22년까지 받은 맞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1,500명 이상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좀 폭력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기대를. 그걸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예. 자, 또 다른 현상은 이른바 20, 30대가 특히 젊은 여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가수나 연예인을 향해 흔들던 야광봉을 들고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때로는 저 엄동설안의 추위에 밤을 지새우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 젊은 남성들도 많이 참여했지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긍정적인 측면들, 그다음에 조금은 우려가 되는 측면들, 요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요. 우려가 되는 측면부터 먼저 얘기를 한다면 왜 여성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많을까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미래 세대잖아요. 미래 한국을 끌어갈 세대들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이렇게 같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차치하고 우리가 이제 2030 여성들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 2030 세대가 가지는 새로운 가치들, 이 가치들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공정해야 되고 사회가 바로 나가야 되고 그 바로 나가는 사회에서는 불평등 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어떤 환경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젊은 여성들이 가지는 여러 아젠다들이 그 실현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가 바로 나가야 된다는데 아주 공감을 하는 세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반민주 그런 대결 구도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는 이런 사회가 아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나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정말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들이 이제 더 성장을 해서 정말 사회의 가장 주역이 될 때 우리 사회는 또 다른 한 번의 또는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도 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더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래도 희망과 기대를 보았다고 할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가 있다면 저 젠더 갈라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여론을 호도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네. 부산과 대구 모두 영남권이지요. 근데 교수님은 부산에서도 살아보셨고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 살고 계십니다. 같은 영남권인데 부산과 대구가 차이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아주 큰 차이를 매일 느끼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느낌을 받는 거는 우리가 대구가 조금은 부산에 비해서는 개방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다시 또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은 굉장히 전통을 중시한다라고는 과거의 관습, 변하지 않는 느낌이 조금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도 이제 영남권을 이제 보수 지역이라고 하는데 심할 때는 저 수구의 본거지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대구 시민들이 보이는 것이 진정한 보수인가 늘 그 의아해 왔습니다. 그 대구의 독특한 정치 지형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구뿐만이 아니라 한국 보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보수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문제가 좀 있죠. 이거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자유주의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민주적 절차나 기존 사회의 룰들을 잘 지키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존중하는 그런 이제 것이 보수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보수는 실제 보수라기보다는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보수라고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정파적인 유권자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의 많은 유권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정파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의 정당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런 이제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상 건강한 민주주의의 성장을 방해하는 제일 큰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나지가 않는데, 뭐 사람을 죽여도 우리는 뭐 이 정당 지지하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을 뉴스에서 봤었어요. 이거는 사실상 진짜 민주주의 퇴행을 유발하는 행태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더 극단적인 사례가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경북의 한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자기 재수씨를 성폭행을 했어요. 그런데도 당선이 되더라고요. 국회의원으로. 그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런 걸 무엇으로 정당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대구가 보수의 본거지다, 이런 말은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좀 거칠게 말하면 이제 원칙 보수가 아니고 권력을 지키고 또는 권력을 쟁취하려는 저 권력 보수의 그 모습이 맞습니다.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구에서도 이번 그 탄핵 정국, 그다음에 이제 계엄, 뭐 내란 이런 정국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그 대구의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혹자는 저 대구의 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아들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들이 이제 그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대구 경북의 정치 지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또 기대도 크게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어떤 한 정당에 대한 지지, 그리고 어떤 권위주의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죠. 이 젊은이들은 훨씬 더 자유로운 가치, 그다음에 어떤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한 그런 세대들인데, 이 위에 세대가 가지는 그런 정파적인 성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세대 갈등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러한 갈등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 젊은이들이 대구를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곡으로 어떤 곡을 선정하셨는지요? 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퀸의 그룹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골랐습니다. 네. 이 곡은 저 방송 마지막에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은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추억의 음악사진관 초대 손님으로 대구대 이소영 교수를 모시고 시국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음악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국에 오셔서 함께 방송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이 마을에 있다는 거가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억의 음악 사진관이었습니다. 기술과 편집에 김영희 선생께서 수고해 주셨고 진행에는 정태식이었습니다. 이소영 교수가 마지막으로 신청한 곡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들으며 방송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Mama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Mama,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Mama, didn't mean to make you cry.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as if nothing really matters. Too late, my time has come. Sent shivers down my spine, body's aching all the time. Goodbye, everybody, I've got to go. Gotta leave you all behind and face the truth. Mama, I don't wanna die. I sometimes wish I'd never been born at I see a little silhouette of a man. Scaramouche, will you do the fandango? Thunderbolts and lightning, very, very frightening me. Galileo, Figaro. Magnifico! I'm just a poor boy, nobody loves me. He's just a poor boy from a poor family, sparing his life from this monstrosity. Easy come.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